예, 앞서 저희 취재 기자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또 이제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서 오늘 합의가 안 됐구나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왜 합의가 안 됐고 일정이 여러 가지로 좀 예상과 달리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왜 그랬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그럼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이 협상이라는 게 이제 진짜 끝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 왼쪽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일단은 원인부터 바로 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예. 오늘 결렬 이유를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사실 뭐 예상 뜻밖의 결렬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비핵화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특히 이제 경제 제재, 대북 경제 제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어떤 인식 차가 결국 회담 결렬의 원인이 아닌가. 우선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또 뭐 북한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 또 어떤 이유를 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북한은 연배한 핵시설 폐기 정도로 그냥 비핵화 정도로 이제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비핵화는 아마 구두상으로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제안한 것도 일단 보여지고요. 예. 반면에 지금 이제 북한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 전면적 완화. 글쎄요, 전면 완화 예, 얘기가 전면 나오네요. 완화라고 하면 거의 뭐 사실상 해제에 가까울 정도의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봐서 이거는 아니다. 그거 뭐 결국 그 영변 핵시설 그거 하나 폐기하는 걸 해가지고 전면적 제재 완화라는 것은 이건 미국이 요구하는 기대치하고 너무 낮다. 뭐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 회담장을 좀 박차고 나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예. 또 북한이 또 어떻게 얘기할지 또 그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나오면. 예. 근데 보통 북한은 잘 그런 걸 기자회견을 글쎄요. 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서 예. 나중에 이제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겠죠. 북한 중앙TV 얘기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최 교수님. 네. 북한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라고 그렇죠. 그랬고요. 네. 미국 측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영변 핵시설 외에 대규모 핵시설이 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그것도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부분들이 나는 걸렸다고 생각한다. 이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회담이요 순서를 쭉 보셔야 되는데 김영철이 1월달에 친서를 전달한 게 있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톡홀름 실무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비건과 김영철의 그런 특별 대표들의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김영철 방미시의 친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게 한두 개씩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제재는 풀어달라가 1번이었답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번 의제에 올랐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하려면요. 미국 내 국내법 16개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지금 쉽지 상황에서. 않죠. 그리고 예. 대북제재법 2016년도에 만든 거에 의하면 옛날에는 대통령이 내가 보장하니까 이 제재를 풀어줘도 돼. 근데 16년 재개정이 된 대북제재법에 의하면 예. 그게 안 돼요. 6가지 조건을 맞추지 않는 한 의회에서 비토권을 갖고 있습니다. 6가지는 뭐냐면 돈 세탁을 안 한다. 뭐 그다음에 이런 이 전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선 뭐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2017년 취임한 되면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많이 했잖냐? 여기도 뭐 풍계리도 했고 유해도 보내줬는데 이제는 좀 줄 걸 주셔야 되지 않겠냐? 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실무자들 잘못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요?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는 실무자 협상에서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그렇죠. 보죠.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5일 날 비건하고 김혁철이가 30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의견이 진짜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요번에 이거 안 된다. 아니다. 문구가 다 돼 있다. 네. 그게 아주 극렬하게 갈렸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그러게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잘 해주신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협상 상황들 그렇고 또 오늘 아침까지만 상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얼굴도 좋았고 예. 표정들도 좋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을 죄송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길 정도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 단독 회담과 이제 그 확대 회담에 들어가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그게 처음부터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실무협상에서 그렇죠.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비핵화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그대 반대 국부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걸 둘러싸고 그동안 그래도 수차례 실무회담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그 단독 회담을 하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표정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그냥 원론적인 얘기 들어가다가 확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게 뭐 여기서 이제 원인이 결렬된 건데 그렇다면 좀 너무 아이러니하죠.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까지 지금 미북 사이 합의도 안 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사실은 그 상황, 그 확대회담 상황이나 단독회담 상황에 관한 정보가 좀 들어와야지 전체적인 이 결렬의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 가지고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그동안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당연히 얘기되어지고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일단 그 결과 합의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결렬이 됐다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결렬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정상회담을 지켜봐왔던 상식이죠. 근데 저는 작년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작년에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하기 전에 사실은 한번 회담이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번 갔다가 그렇죠. 편지가 갔죠. 그랬죠. 편지가 그랬다가 왔습니다. 다시 이제 협상이 이제 예정대로 그 회담이 열린 그런 상황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실무 협상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컸다면은 아예 2차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비건 특별대표하고 김혁철 특별대표 사이에 이제 합의된 게가 12개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12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근데 이제 이 정상들 회의가 그렇게 12개 갖고 한 게 아니고 한두 개 한다면 거기다 더하기거든요. 근데 이번 협상 이제 들리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하노이 현지에서 들리는 얘기는 12개를 이번엔 이거 안 해. 마이너스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의제 2개만 딱 남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제재 그렇죠. 해제 딱 2개만 남았다. 보상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상응 조치를요? 2개만 나와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게 정상 간의 실무회담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밑에서 얼추 다 해놓고 이제 그렇죠.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가 사인만 아니라 다시 정상들이 다시 합의를 한 거다. 그러니까 1차 회담 때는 최선희 외무부 부상하고 우리 미국 측에서는 뭐 하냐면 성킴이 나왔거든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사실 1차 회담에는 뭐 속빈 강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했지만 이번에는 1월 달 김영철 방미부터 해서 쭉 나왔는데 12개 의제를 뭐 한두 개를 놓고 거기다 붙여서 나갔어야 되는 그러니까 비핵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결론을 내리고 붙여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사실 비건이 미국에서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너무 내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아예 비핵화를 협상의 의제로 갖고 간 사람으로 지금 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협상의 의제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CVD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현재 실무진들의 그런 어떤 이 탑다운 방식에 맡겼던 사실 비건은 좀 더 나가고 싶더라도 김혁철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필요했는데 거기는 못 받아냈을 것인 게 이게 아마 결렬의 아주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사실은 아까 우리 남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서의 반응 이제 뭐 당장 뭐 내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베트남 일정을 갈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일단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에서 몇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가 이게 이제 비핵화 추가 조치, 소위 말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 같은 대규모 핵시설이 또 있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다. 예. 그 얘기를 협상 자리에서 했더니 북측이 놀라더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국은 영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미국을 좀 기만했다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일부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상했을 때도 영변 핵시설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거 폐기하는 것 자체가 비핵화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정은이 말로만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구두상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이제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너무 차이가 났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제2의 핵실화 같은 부분은 그건 아마 모르겠어요. 일부 보도에 나왔던 그것하고 또 다른 비밀 그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미국도 상당히 어떤 정보를 갖고 그렇죠. 제2의 핵시설물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북측이 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라고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에서 너무 좀 안이하게 준비해오지 않았는가. 지금 봐가지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미국에서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이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예. 너무 지금 영변 핵시설 하나만 가지고 뭔가 좀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부분에서 큰 지금 전략상 착오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협의 결렬 이유에 대해서는 이 한 질문만 더 드리고 이제는 그 이유 얘기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지금 사실은 미국 국내에서는 북미 협상 별로 관심 없다면서요. 지금 그 코원 변호사의 그 의회 청문회 내용이 더 아주 핫 이슈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이 이 협상에서 이렇게 좀 더 강경한 그러니까 좀 더 예상했던 것보다 북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요구 사항을 만들어내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자회견 때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또 트럼프 대통령은 토해냈죠.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그 이럴 수가 있냐 하더라고요.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 하원의 국방위원회하고 외교위원회에서 2차 이 회담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보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1차에 대한 회담의 보고는 전혀 의회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의 어떤 내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일주일 내에 청문회를 나가야 돼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온 같은 그런 사건이 퍼졌는데 이것까지 성과가 없다. 이런 그 국내적인 사정은 분명히 가만히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예, 이제 앞으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측면에서 볼 텐데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북미 간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남북 경협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또 좀 확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후에도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남수장님한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향후에 대한 포석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정말 완전히 시계제로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 부분이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게 또 모릅니다. 누가 자리를 먼저 박찼는지 두 정상이 동시에 서로 안 맞아가서 나왔는지는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한이 미국이 요구할 정도에 만족할 만한 비핵화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은 이건 당분간은 다시 만남의 약속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일단은 지금 발생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듣고 보게 되면 이제 공은 북한에게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안이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영변 핵시설 하나만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만족시킬 수가 없죠. 나중에 또 북측에서 이상한 또 소식들이 들려오는 건 아니겠지. 글쎄요.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이 경협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부터 계속 북한이 경제에 대해서 포텐셜, 즉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트위터나 뭐 구두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오늘은 또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지가 있고 북한은 여전히 또 잠재력 이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협상 전략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제재와 관련돼서 줄 수도 있었던 게 있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근데 DC에서 제가 2월 초에 DC에서 좀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측근들하고도 좀 만났는데요. 그 DC라는 건 워싱턴 DC. 거죠? 예, 현재 가서 트럼프 측근들 얘기는 제재 완화에 유엔의 어떤 결의가 없는 한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니네 뭐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올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그 정도를 풀어주는 것이 제재의 신호탄으로 하지 사실 풀어줄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는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줄 수 있는 게 저쪽에서 상응하는 그런 비핵화가 그러니까 닭이 멀거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기싸움이 굉장히 했는데 요번에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결렬을 내는 게 승부사인 트럼프는 이거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등등의 어떤 그 기대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좀 내려놔야 되겠군요. 사실 2월 초에 무슨 얘기까지 하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캐시가 안 가도록 하면서 두 개를 열다는 것까지 사실 미국 측에서는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유엔 제재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남북의 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굉장히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이 남북 경협은 예외 조치로 한다고 한 줄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제 막힌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 기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 나왔냐면 지금부터는 대선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만날 시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래서 현재로는 아마 재선이 돼서야 뭐 큰 이 만남이 있지 그 전에는 실무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리라 보여집니다. 예. 네. 정상회담은 3차 정상회담은 당분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